재현이 줄리면 여기서 오늘까지만 좀 힘내고 시작. 봐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종류를 하다가 좀 멈췄어. 첫 번째 했던 게 이제 1대는 요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대1까지 딱 한 거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함수의 종류 중에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항등함수. 세 번째가 이제 오늘 할 거는 이제 항등함수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형수함수. 요거를 마무리 될 건데 먼저 유형부터 항등함수. 항등함수인데 우리 책 페이지로 저기를 같이 보면 되겠어. 어디냐면은 58페이지인데 5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항등함수라는 얘기 나와 있죠. 그거 볼 건데 그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항등함수는 우리가 딱 요 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 항등. 이미 이름에 녹아들어가 있어. 항상 같다는 거야. 항상 같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이거야. x가 들어가면은 x가 나온다. 1 들어가면 1이 나오고 2가 들어가면 2가 나오고. 아 이건 그냥 거울 생각하면 돼. 거울.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맞죠? 이런 구조. 이게 바로 항등함수.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하고 가끔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둘이 다르지? 상수함수는 뭐냐면 상수할 때 그러니까 항상 고정된 수지. 항상 고정된 애가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상수함수고 이런 거지. 우리가 대응관계를 판단했을 때 이런 거 1, 2, 3, 4 다 하나로 쏠리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상수함수. A가 들어가도 1 나오고 B가 들어가도 1 나오고 C가 들어가도 1 나오는 거. 이런 게 바로 상수함수다.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함수긴 하잖아 얘들아. 모두 쏘고 한 발씩을 충족을 했으니까 함수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 이제 항상 고정된 값이 나오는 거. 뭘 넣어도 그게 바로 상수함수다. 이제 그거에 관한 문제 조금 몇 개 보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유형 1번은 했고 유형 2번 했던가? 안 했는데. 숙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유형 2번은? 유형 3번은 했던가? 유형 3번은 안 했나? 2, 3, 4를 안 유형 3번 안 했어? 유형 3번부터 한번 해볼게. 유형 3번 486번 가까이 보면 386번을 보면은 임의의 양의 실수 x, y에 대해서 f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f에 x, y가 fx 이러한 관계식이 생긴다. 뭐 이런 거를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접했을 때 임의의 양수 x, y 수학에서 임의라고 하는 건 랜덤하게 막 들어간다는 얘기지. 뭘 넣던지 간에 항상 성립이 된다 이게 이 관계식이. 그러면서 동시에 f의 2가 1이다 2. 이 문제는 뭘 묻냐면 f의 16을 묻고 있어. 이게 얼마냐? 이런 식으로. 뭐 주어진 조건이 x, 2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문제 유형은 그냥 내 맘대로 막 적당한 수를 막 찔러 넣어야 돼. 눈치를 잘 봐야지. 그러면 조건 자체가 지금 x가 지금 fx 얘가 이제 2가 들어가는 요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값을 한번 찔러 넣을 건데 x 2 집어넣고 y 한번 2 한번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f4가 되겠지. f4는 f2 더하기 f2. 그래서 이게 얼마? 2가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번에는 f8은 f8이라고 하는 거. 얘는 뭐가 되냐면 x 대신 4 집어넣고 y 대신 4 집어넣으면 되니까 f의 4 더하기 f의 4 이런 놈이 되니까 얘는 얼마? 4가 되겠지. 찔러 넣는 거 아니니 문제는. 그럼 f16은 x 대신 8 y 대신 8 집어넣으면 되니까 f8 더하기 f8 그래서 8이 되겠지. 이 정답은 그냥 8? 잠깐만 4랑 다 넣었대요. 어디 곱해서 8인데. 미안 더 어쩌야 돼 표정이 이상하더라.
다른 거지. 여기서 하나 이 집어넣고 하나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넣어도 되겠어. x4가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16이 될 것이고 얘는 f4 더하기 x4 정답은 4. 없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유형 4번 겁니다. 유형 4번 관련해서는 여기 숙제를 했네요. 393번 가볼까? 393번. 간단히 보면은 1참수 돼 있고 정의역이 나와 있고 고역 나와 있네. 그럼 1참수 y는 ax 빼기 이거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x 1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뭘 어디냐면 마이너스 3에서 1 그럴 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실수 a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 모두 구하라 이거지. 그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a의 부호가 안 나와 있는지 문제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근데 이 문제의 약간 특징이지.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는 상태야. 기울기 모르는 상태. 게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가 양수냐 음수냐 아니면 0이냐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a가 우선 0이 될 수 없어. a가 0이 되면은 y가 항상 마이너스 되거든. 그러면 지금 공역이 이놈이야. 공역이 이놈인데 마이너스 1이라 우리가 있네요. 봐.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공역에 포함이 되겠지. 구조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공역 중에서 실제로 화살을 맞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니까 이 치역이라고 하는 공역에 무조건 반드시 들어와야 돼. 그럼 A가 얘들 0이 될 수 있어 없어?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A가 만약에 0이어봐 Y가 마이너스 되거든? 마이너스 2 범위 있네? 가능한데? 그러면 이게 조금 애매한 거지. 조금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공역 시역 같다는 말을 좀 써줘야 될 것 같아. 이게 그지? 그렇지 않니? 엄격히 얘기하면 왜냐면 A가 0이 되면 가능해. 이 범위 들어오잖아.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 A가 0일 때 A가 0이 되면 이 범위에 들어오게 된 치역이 항상 뭐가 나와? 치역이 항상 마이너스 1 나오지? 치역에서 마이너스 1 나오면 이 범위 안에 있잖아. A가 0일 때부터 성립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구해야 될 거는 최대값이거든. 최대값.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거니까 이번에 A가 양수일 때부터 A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직선 자체가 어떤 식으로 길이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한 범위가 좀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 1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부분 전혀 가지고 없어. 마이너스 2에서 1만 신경 쓸 거지. 그랬을 때 지금 최대값을 묻고 있으니까 최대값 지금 공역이 이렇게 돼 있어. 치역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 이 범위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가장 지금 우리가 치역을 조사해 보면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림자라고 했지. 그림자가 여기 생길 거 아니야. y축이 비슷했을 때 그림자가 여기 나타날 건데 얘가 지금 정확히 얘랑 일치를 해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하고 여기 1이 돼줘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의 좌표가 1,1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좀 찾으면 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 빼기 1이지. 그럼 여기서 a가 얼마지? 2a가 a1 나오네. 이게 최대가 되겠네. 최대값 a가 클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a가 1.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번에 a가 음수일 때부터 A가 음수라면은 이 반대 케이스야. 직선이 이렇게 감소하는 케이스인데
지금 제한 범위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에서 마찬가지로 1까지 이런 범위.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 공역 지역이 여기 나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점의 좌표를 찍어낼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서 대입을 또 해보면 1, 마삼을 지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은 a 마이너스 1 여기서 a가 얼마나 오지? 마이너스 1 내가 문제를 내가 잘못했겠다. 문제가 맞네. 문제가 맞네. 내가 이제 봐봐. 지금 이게 공역이야? 내가 잘못했다. 그럼 치역은이잖아. 치역은 공역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지. 그럼 내가 이거에 얘도 다시 한번 해볼게. 여기 좀 적었니? 내가 좀 문제 잘못 풀었어. 다시 한번 해볼게. 문제 오류가 없는 거고 다시 한번 보면은 지금 공역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치역을 조사해 볼 건데 치역을 조사해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함수 값이지.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게.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이지. 제일 작은 데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여기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a 빼기 1이지. 이렇게 되거든. 이게 바로 뭐냐면 치역이지. 치역의 범위가 여기 돼. 근데 이 치역의 범위가 이 공역에 들어와야 돼. 그렇잖아. 그렇지 않니? 치역이 공역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얘한테 포함이 되려면 요 값이 즉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 마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 a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애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얘가 얘한테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수식은 그랬을 때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오잖아. 여기서 a의 범위. 여기서 a는 이거 나오고 얘 넘어가면 얼마 되지? 2a가 2가 되네. a가 1보다 작고.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첫 번째 요 경우에서는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나와. 두 번째 볼게 이제. 두 번째 뭐지? 요거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야. 치역을 먼저 조사해 볼 건데. 치역은 1 넣었을 때 함수죠. 이게 제일 작으니까 1 대입하면 a-1이죠. a-1. 그래서 a-1 치역 조사. 제일 클 때가 이때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2a 빼기 1이지. 이게 나가는데 마찬가지로 요 치역이 공역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은 얘가 즉 요 a 빼기 잡고 하는 애 얘가 마삼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a 빼기 1이지. 얘가 1보다 작거나 동시에 맞게 해야 되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요거와 요거 공통범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이런 거지. 그래서 이때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답이 나왔죠. 그래서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유형 5번을 했던 거야. 함수 상들한 하지 않았니? 함수 상도 했고 유형 6번도 했고 7번도 했고 그치? 7번 안 했니? 했지? 그치? 오늘 시험 문제를 풀었으면은 유형 7번 당연히 할 수 있고 유형 8번 볼게. 유형 8번이 지금 한 건데 항정하고 있는 상수함수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408번 같은 거야. 408번을 열심히 봐야 돼. 얘가 내신은 이런 형태로 나와. 408번 408번을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집합이 있고 x에서 x로의 세 함수가 있어. 그런데 각각 1대1 대응. f는 1대1 대응. 지금 f는 1대1 대응.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뭐냐면 상대함수. 그 다음에 h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래. 그런데 지금 다음에 관계식이 성립이 되는데 f8하고 g의 4 얘가 h의 2 이게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f8 그 다음에 f2 f4 얘가 성립이 된다. 항상 이런 문제 유형 풀 때 우리가 뭐부터 출발하냐면 항상 누구부터? 상등함수부터. 그리고 좀 팁을 주자면 상등함수부터 치. 얘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 왜냐면 얘가 가장 확실하잖아. 상등함수는 뭐라고 했어? 거울이잖아, 거울. 1 들어가면 1 나오고. 그러면은 내가 얘부터 보겠다는 거지. G부터 판단할 건데 G의 4잖아. 얘를 볼게. 그럼 G의 4는 값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4가 될 수밖에 없지? 거울이니까 4가 들어가면 얘는 반드시 4가 나와야 돼. 요노의 값이 얼마다 지금 현재 4라는 걸 알 수 있지. 상등함수부터 출발이라고. 상등함수는 뭐라고 했어? 거울이라고 했잖아. 1 들어가면 1 나오고 2 들어가면 2 나오고 G에 4가 들어갔으면 4가 나와야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다음에 상수함수지. 그 다음은 출발을 봐봐. 상등함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상등함수에서 상수함수로 넘어갈 건데 이게 판단의 순서가 있어. 그래서 항상 순서는 상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 다음에 1대1 함수 이 순서로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의 값을 4라고 찾았으니까 요거를 가볼게. 이제 h라는 함수. h라는 함수는 상수함수라고 그랬고 상수함수는 하나를 쏠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h의 2가 4가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h의 4도 4가 나올 거고 h의 8도 4가 나오겠지. 그걸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함수를 다 그려낼 수 있어. 봐봐. 첫 번째 거 지금 모조리다 2, 4, 8이지. 모조리다 2, 4, 8. 첫 번째가 이제 f라는 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뭐냐면 g라는 함수. 2, 4, 8. 얘가 이제 g라는 함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h라는 함수지. 2, 4, 8, 2, 4, 8. 얘가 이제 h라는 함수인데 이 두 개는 이미 정해졌다고. 두 개는 봐봐. 얘는 다 4로 쏠려야 돼. 얘는 다 4로 쏠리는 이런 형태고 g라는 함수는 거울이니까 그냥 쭉쭉 이런 되지. 여기서 F8이 4인 거 알았어. F8이 4야. F8이 4야. 하나 알았지? 그러면 지금 F8이 4인 거 알았어. 지금 얘가 4야? 얘가 4면은 얘하고 곱해서 같으려면 여기가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8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그치? 이게 성립이 되려면 함수 값으로 같은 게 2하고 8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F2가 2로 가야 되겠고 4는 8로 가는 요 경우지. 함수를 다 완성을 했지. 그래서 시험은 408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출발은 상등함수부터 출발하자. 상등함수에서 상수함수를 거쳐서 그 다음에 1대1 대응으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지. 다음 유형 9번. 이게 또 덩어리가 큰 내용인데 함수의 개수와 관련된 거.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이 내용이 뭐냐면 한번 공부해두면 여러 군데 쓰여. 지금 여기 쓰이고 우리 순화에서 뒷부분 가면은 수열 조합 나오거든. 거기서 또 나와. 그 다음에 언제 또 나오냐면 고3 때 확통을 본단 말이지. 확통에서 또 나와. 그러니까 얘를 한 번 공부해두면 3번을 써먹어 무려. 수능에도 매년 나오는 게 바로 함수의 개수지. 확통에서. 문과 지원생들이야 확통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과 관학생들도 고3 때 확통을 내시는 거 시험 봐. 그럴 때 피할 수 없는 과목이야. 함수의 개수인데 이 첫 번째로 기대하는 게 일반 함수부터. 일반 함수의 개수야. 일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볼게. 여기 1, 2, 3이 있고 A, B, C 함수의 개수 제가 함수의 개수
그러면 개수를 한번 세볼 건데 우리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였어? 조건이 모두 쏘고 한 번씩이지? 그러면 우선 이 1이라고 하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 몇 가지? 네 가지지. 만약에 1이 A를 택했어. 그럼 2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똑같지. 같이 가면 되잖아 이렇게. 모두 쏘고 한 번씩은 맞을 건데니까. 그러니까 2도 네 가지, 3도 네 가지지. 내가 저번에 한번 그 고배업칙하고 하역칙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도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인데 당연히 얘는 고배업칙이 적용되는 경우지. 왜냐면 얘도 쏠 거고, 그리고 얘도 쏘고, 그리고 얘도 쏘잖아. 우리가 국어를 해석했을 때 그리고로 해석이 되면은 고배업칙이다 이랬지.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은 더해주는 거고. 그래서 얘는 당연히 고배업칙이 적용되는 케이스고 4의 세제곱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얘를 굳이 나중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필요 없는 거야. 중복수열. 나중에 이제 중복수열을 배울 건데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면 돼. 공역의 정제곱. 그러니까 지금 뭐 4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기억을 할 때는 3의 4제곱을 하지 말고 3의 4제곱을 하지 말고 그걸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 공의 정제곱. 그러니까 공역의 개수분의 정역의 개수. 이걸로 반드시 배우자. 여기 바로 뭐냐면 함수의 개수지. 단순한 함수의 개수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일대 함수지. 그러면 똑같은 대응 구조 한번 그려볼게. x에서 y로 되어있는 1, 2, 3 있고 지금 a, b, c 돼 있어. 1대1 함수는 우리 정의가 뭐였냐면은 x 값이 다르면 그 함수 값이 달라야 돼. 그러면 1이 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지. 1이 만약에 a를 딱 찜했어. 그러면 2는 a한테 화살을 던질 수가 없지. 그렇잖아. 1대1 함수가 되려면 x 값이 다르면 함수 값이 달라진다니까. 그럼 2는 세 가지지. 3은 두 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몇 가지 나오냐면 24가지 나오지. 24가지 나오는데 얘는 뭐와 관련이냐면 그냥 단순 순열과 관련있어. 이거는 나중에 이제 어차피 수화의 뒷골에 또 다시 나와.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돼. 기호로 쓰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4개 중에서 수저에게 3개를 고르는 이 방법인데 우리 이제 기억을 할 때는 공피정 이렇게 기억하면 돼. 여기가 공역의 개수, 정역의 개수. 지금은 순열의 기호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책에 보면 66페이지 보면 무슨 공식처럼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지? 그걸 암기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그걸 암기하겠어? 이 내용을 좀 얘기하면 되겠어. 내용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1대1 대응이지. 대응은 먼저 x하고 y의 우선 개수가 같아야 되겠지. 여기 1, 2, 3인데 여기 a, b, c 얘가 4개가 되면 안 되겠지? 그럼 반드시 선택받지 못한 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경우고 그럼 우선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카운팅을 해보면 1이 택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렇지? 2는 2가지 그 다음에 3은 1가지 이렇게 되겠지. 혹시 수화를 한 번이라도 배운 학생 알겠지만 얘를 기호를 어떻게 써? 수열과 조합에서 3 느낌표 3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걸 때 3팩이라고 했지. 그래서 요거는 이 공역의 개수에다가 팩토리얼만 딱 바꾸면 돼. 이걸 나중에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하니까 수화에서 따로 배우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간단한데 상등함수지. 상등함수하고 이거가 좀 헷갈리다가 5번에 상수함수의 개수하고 요 개수 두 개를 좀 구별을 해야 돼. 그럼 먼저 항등함수의 개수는 몇 개? 항등함수 봐봐. 이게 우리가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런 거 있잖아. 항상 이렇게 남녀 미팅으로 내가 비유를 하잖아. 그치? 여기 1, 2, 3 있어. 여기 A, B, C, D가 있어. 함수의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의 그 짝대기를 이렇게 딱 하는 거잖아. 이상형 그지? 할 때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봐. 하나의 장면. 하나 둘 셋 하고 딱 화살 날렸을 때 그 장면이지. 그럼 항등함수는 뭐냐면 항등함수는 오로지 이거밖에 없잖아. 거울이니까.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개수가 무조건 몇 개. 얘는 그냥 고민할 여지가 없어. 무조건 항상 한 개. 2
이 장면밖에 안 되잖아. 상수함수는 어떻게 될까?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볼게. 여기 A, B, C, D 이렇게 4명 있다고 볼게. 그치? 사랑의 짝대기를 던질 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몇 가지? 네. 4가지지 그래. A로 다 쏠리거나 B로 쏠리거나 C로 쏠리거나 D로 쏠리거나 총 4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공역의 개수야. 공역의 개수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 이해가니? 상등함수는 뭐라고? 상등함수는 항상 한 개야. 항상 한 개고 상수함수는 공역의 개수만큼. 그러면은 한번 볼까? 409번을 한번 볼게. 이게 지금 우리가 5가지만 했지만 우리가 수화에서는 뭘 배우냐면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막 증가함수 막 배우고 막 이런단 말이야. 더 추가가 되겠어. 그런 건 미세한 걸 다 구별을 해내야 돼. 409번 가볼게. 409번을 가보면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p 1대1 대응을 q 상등함수를 그 다음에 상수함수를 x라고 할 때 각각 다 구하시면 돼요.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1, 2, 3, 4가 1, 2, 3, 4한테 화살을 던지면 이러한 구조지. x에서 x로 이렇게 화살을 던지는 구조. 첫 번째 p부터 구해볼게. 단순한 함수의 개수야. 함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저기 첫 번째 거지? 그치? 4의 몇 제곱? 4의 4제곱이지. 그렇지? 그럼 얼마니 이거? 4의 4제곱. 2의 8제곱이잖아. 2의 8제곱 256. 큐 볼게.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그럼 세 번째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4팩토리얼. 즉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몇 가지? 24가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의 개수는 고민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한 개. 그 다음에 S 상수함수 볼게. 상수함수 몇 개? 4개. 그렇지. 끝났지. 한등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함수의 개수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수와 뒷부분에서 뭘 배울 거냐면 증가함수를 여기다 올릴 거야. 증가함수하고 나중에 이제 또 합동대 가면은 가장 어려운 게 나와. 예. 거기까지 하려면 좀 기본기가 쌓여 있어야 돼. 얘를 이제 밑바탕으로 해서 이 위에 올릴 거니까. 알겠니? 합성함수를 들어가야 되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다 적은 사람 60페이지 한번 볼까? 합성함수인데. 합성함수는 개념으로 생각하도록 해요. 합성함수하고 역함수는 고3 졸업할 때까지 우리 괴롭히는 놈인데 정말 학생들이 많이 싫어하는 부분이지. 합성함수.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함수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인데 합성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는 2개의 집단만 생각했단 말이야. x에서 요 i로 대응되는 요것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a라는 애가 b로 대응이 됐어. 요 함수를 f라고 이름 붙여주기만. 이제는 뭐냐면 하나가 더 달라붙어. 이렇게 얘가. 그래서 하나의 집단이 더 생기는 거지. C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함수를 이름을 G라고 하면 이름 붙여. 우리가 근데 기존에 어떻게 썼냐면은 이 A라고 하는 애가 F라는 함수를 만나서 B로 대응이 됐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적었냐면 이 A라는 애가 F라는 함수를 만나서 B로 대응이 됐다.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이게 합성이 더 된 거야. 봐봐. 이 B라고 하는 애는 C한테 대응되지. 그러면 여기서 봐. B라고 하는 애는 G라는 함수를 만나서 C에 대응이 됐지. 그렇지? 얘가 화살을 이제 던질 입장이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냐면 합성함수라고 하는 거는 얘하고 얘의 주업을 하는 거야. 이 과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최초에 이 A가 들어가서 F하고 G를 만나서 결국 누구에 대응이 됐어? C에 대응이 됐지. A라는 애가 누구를 만나서 F하고 G를 만나서 C에 대응이 됐어.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증명을 하더라도
요 B가 얘잖아. B 대신 얘를 한번 쑥 집어넣어 볼게. 그럼 어떤 게 성립이 되냐면 G라는 함수 안에 B가 바로 얘였어. F, Ag. 얘가 지금 C가 된다는 얘기거든. 맞잖아. 이 B가 얘잖아. 내가 집어넣었어. 그럼 봐. 해석을 해볼게. 이 A라고 하는 애가 F하고 G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C에 대응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우리 그림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걔를 우리가 이제 수식적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A라는 애가 처음에 투입된 거야. 걔가 근데 F라는 함수 만나고 G라는 함수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C에 대응이 된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개념인데, 새로운 좀 기호를 이용한다는 거야. 지금 요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지. G합성 F의 A는 C. 얘를 새로운 기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요 표현하고 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야. 그리고 동그라미 있지? 이거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합성이라고 읽으면 돼. 서클 막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그냥 요즘은 합성을 그냥 읽어. G합성 F A는 C다 이런 식으로. 우리 해석을 하면 이 A가 누굴 먼저 만나? F를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나는 거야. 순서가. 그렇죠. 나올 때 누굴 만나는지 먼저 확인을 해주고. 이렇게 말은 뭐냐면 합성함수의 개념이야. 어렵지 않아. 봐봐. 거기 볼게. 60페이지 위에 보면은 함수 두 개가 결합이 된 거지. F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럴 때 여기서 관심 있는 거는 최초에 들어간 내용 A하고 B하고 둘 사이 관계야. 얘를 표현한 방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개념이고,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등장하는 개념이야. 정의. 합성함수의 정의를 배웠으면은 수학에서의 목차는 다 동일해. 처음에 정의 나오고 그 다음에 성질이야. 성질. 이거에 대한 성질을 좀 볼 건데, 성질은 합성함수 성질 관련해서는 거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봐봐. 첫 번째 뭐라고 했니? 괄호 1번이 특이하잖아. 괄호 1번. 봐봐. 괄호 1번에 뭐라고 했냐면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지금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가 자리 바꾸고 하는 걸 뭐라고 했지? 집합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특이하게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그런데 2번을 가보면 결합 법칙은 성립이 된다는 거지. 결합 법칙은 집합에서 얘기했지만 계산의 순서라고 했어. 계산의 순서. 얘를 먼저 하든 그 다음에 G하고 H를 먼저 합성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F를 합성하든 그 결과는 같다고. 그래서 결합은 성립이 돼. 결합은 성립이 돼. 그러면 이거에 관한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처음 했으니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1번만 해보면 실제로 이거를 한번 해본다는 거지. 이거 증명은 별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해본다는 거야. fx x제곱이라고 볼게. gx가 2x 빼기 1 이렇게 함수 내가 임의로 만들었어. 여기서 내가 뭘 할 거냐면 f 합성 gx 얘 한번 구해볼 거고, 거꾸로 g 합성 fx 얘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 작업 해주려고. 그럼 위에 거부터 한번 보자고. 위에 거부터 보면은 얘는 gx가 얘야. 그러면 f라는 함수 안에 gx가 얘니까 그대로 두어야 돼. 2x 빼기 되겠지. 그럼 봅시다. 그럼 fx의 관계식은 뭐냐면 x가 들어가면 걔를 제곱하라는 거야. 어쩌고가 들어가면 그 어쩌고를 제곱하라 이 얘기니까 2x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지? 2x 빼기 1의 제곱이 되겠지. 그럼 볼게. 이번에 밑에 있는 g 합성 f를 보면은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갔어. fx는 지금 뭐지? x 제곱이잖아. g의 약속은 뭐냐면 x가 들어가면 2배 한 다음에 1 빼. 2배 한 다음에 1 빼야 돼. 얘를 하나 보면은 요 놈을 2배 하고, 즉 2x 제곱한 다음에 1 빼라 이 얘기지. 이게 같아? 다르잖아. 얘는 얼마나 나오는데? 얘는 저기 안에 4x 제곱이잖아. 이게 이미 다르지. 같지 않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교합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 그런데 결합 법칙은 성립이 돼. 특이하게. 얘도 증명이 별게 아니라 세 개의 함수 지정을 해놓고 실제로 해본다는 거지. 실제로 했을 때 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증명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증명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증명하기 때문에 증명이 시험에 절대 나오는 거 아니고, 우리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 교환 x, 결합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세 번째는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지. 봐봐. 그래서 뭐가 되냐면 예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이 i라는 함수 처음 등장했는데, 이 i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항등함수를 의미해. 항등함수. 항등함수를 우리가 i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항등함수.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예외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는 F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항등함수를 합성한다는 거는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어떤 수한테 1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돼. 1을 곱했어. 변화가 있어 없어? 전혀 없어. 항등함수는 그런 의미야. 거울이라 했잖아. 거울. 1 들어가면 1 나와. 2 들어가면 2 나와. 그 작업을 하나마나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실제로 얘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항등함수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도 간단하게 정리해. F 합성 i라고 하는 거는 F 안에 ix 얘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i 합성 F라고 하는 거는 i라는 함수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치? 내가 항등함수는 뭐라고 했지? 정의 자체가 거울이라고 했지? x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가 나와? x가 나와주는 게 이게 항등함수라고.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경우에 얘는 지금 뭐냐면 ix 얘가 얼마냐면 fx지. x 들어가면 x 나와야 되잖아. ix는 x라네.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얘를 하나로 봐봐. i에 얘가 동그라미가 들어갔어. 그럼 동그라미 나와야지. 거울이니까 fx 나오지. 같잖아. 그래서 항등함수하고 합성을 하면은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합성을 하나마나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다. 허리 볼까? 3번 해볼게. 3번에 뭐라고 되어있지? 바로 3번 F 합성 I하고 I 합성 F 같은데 즉 교환이 성립이 되는데 그 결과는 F다 이렇게 돼있지. F 하나만 하라는 거지. 이게 바로 합성함수 개념이고 그럼 우리 합성함수 문제 한번 살짝 맛보기 좀 볼 텐데 413번을 가지고 요 기호 우선 좀 친숙하게 만들어야죠. 오늘 합성함수를 처음 배운 학생들은 이거 기호 자체가 좀 없어지네. 수학은 다 그래. 우리가 1회 독재가 가장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낯선 기호들을 이제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좀 있어야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친숙하게 좀 만들어야 되니까 413번 한번 가보면 fx가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5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는 3 gx는 x 세제 x제곱 빼기 2제 이럴 때 문제가 묻는 거 f 합성식 이거에 2 그 다음에 g 합성 f 이거에 0 요거의 값으로 구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친숙한 기호로 좀 표현하자면 아까 전에 기호 사용에 대해서 얘기했고 요 표현은 뭐냐면 f라는 함수 안에 g의 2가 이렇게 쏙 들어간 형태라고 했지. 그럼 얘는 우리가 조금 친숙한 표현을 적자면 g라는 함수 안에 f0이 쏙 들어간 형태지. 이게 조금 더 친숙한 형태잖아 이야기에. 그러면 이 각각을 보여주면 될 건데 알맹이부터 들어오자고 우리가 g의 2는 얼마? 여기다 2 집어넣어야지. g의 2는 2 집어넣었으니까 얼마냐면 얘는 2가 돼. 그 다음에 F0 구해볼게. 그래서 F0이면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지. X가 지금 들어갈 값이 0이잖아. 1보다 작은 놈이니까 일로 가야 될까? 얘는 3이 되겠지. 결과적으로 F의 2 더하기 G의 3을 구하라 이 얘기니까 F의 2는 다시 위로 가야 되지 이제. 들어갈 값이 2니까 2 집어넣으면 1 나오지. G의 3은 3 집어넣었어. 9에서 2 뺐으니까 7 나오지. 정답은 8이 되겠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1번까지 할게. 오늘 숙제는 420번까지 좀 해오고 417번은 마지막 문제를 할 건데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제목을 볼게. 유형 11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F 합성 G하고 G 합성 F가 같은 경우지. 이게 얘들아 일반적으로 성립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니까 원래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같게끔 미지수를 한번 정해봐라 이런 문제가 당연히 성립이 되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게끔 미지수 값을 한번 정해보시오 이 문제야. 그래서 417번을 가보면 지금 fx 나와있고 fx가 2x 플러스 6 그
그다음에 gx가 ax 빼기 3이지. 그럴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도록 한번 a 값을 정해보시오 이 문제야. 요게 서로 같아야 된대. 요게 서로 같도록 요 a 값을 정해보시오. 그럼 위에 거부터 한번 해보자고. 위에 거는 f라는 함수 안에 gx지. 그럼 그대로 할 거리가 gx 얘니까 그대로 넣어볼게. f에 ax 빼기 3이지. fx의 약속이 뭐였냐면 x 들어가면 2배 한 다음에 6을 더하래. 2배 한 다음에 6을 더하래. 얘를 하나를 보면은 얘를 2배하고 6을 더할 거잖아. 그러면 ax 빼기 3이라는 애를 2배하고 플러스 6을 해줘. 이게 바로 뭐냐면 f 합성 g지. 그 다음에 g 합성 f 똑같은 방식으로 해볼 건데 얘는 g라는 함수 안에 fx가 이렇게 쏙 들어갔어. fx는 저놈이잖아. 그러니까 g라는 함수 안에 여기 2x 플러스 6이 들어가면 돼. 됐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fx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gx의 약속 볼까? gx는 x가 들어가면 걔한테 a 곱하고 3 빼래. 얘를 하나로 부르는 거야. 얘한테 a 곱할 거고 3 빼야 돼. 2x 플러스 6한테 a를 곱하고 3을 빼라 이거지. 이 두 개가 서로 같게끔 a 값을 정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뭐 개수 비교해주면 되겠지 이제 마무리. 이걸 정리해 봅시다. 얘를 정리하자면 2ax 마이너스 6이니까 없어지네. 얘 얼마냐? 2ax 플러스 6a 빼기 3이지. 같으려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되지.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a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 된다. 얘가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g의 4 거치는 거야. g의 4. g의 4는 a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 오늘 숙제는 420번까지 해오고 그다음에 명절 좀 잘 보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세뱃돈도 좀 많이 받고 화요일날은 정상적 하니까 화요일날 한번 나오고 그리고 일단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책 한번 그 조교쌤이 점검을 하실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좀 미흡하고 있으면 채워놓고 알겠지? 수화요? 수화 아니 수학 책에다 그냥 내가 오늘부터 얘기하는 거 수고 많이 했어. 메시지가 질문이었어. 메시지 누가? 영수 어떻게 알았어? 메시지가 질문이었어. 내가 11시 반에 너가 보낸 게 지운 거야? 질문이가 어떻게? 웃겼어. 맨날 이런 오크라. 이거 좀 괜찮아. 아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자버려가지고 이사회는 투자할 때 오는